지난 시간에 이제 숙제를 냈지, 이쪽을. 예. 그래서, 제일 위에서부터 주당 배당금, DPS 있어, 없어? 그 여전히 미지원. 미지원?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? 배당 수익률은 전년 배당 시 배당 수익률이라고 있어요. 그거랑 이거랑 같은 얘기를 하면 지원하는 게 맞아요. 잠시만. 주가지표. 전년 배당 시 배당 수익률,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. 예. 그래서 최근 결산 기준으로만 제가 배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주겠다. 이거 말고는 다른 데는 없었다는 거지. 배당 관련해 가지고. 그래서 이제 더 있었나 보려면 이제 여기다가 배당 딱 치면 되는 거지. 예. 검색해봤는데.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거고. 그래서 전년도 거 정도만 알아도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. 얘는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자고. 네. 얘는 이름을 일단은 그레이 처리를 해버리고, 얘는 그레이 처리를 하되 이름이 다르니까 이름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지, 그지? 그래서 전년 배당 시 배당 수익률. 그래서 전년 배당 시 배당 수익률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.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레이 처리하지 말고 얘를 검은색으로.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. 다음 에비탭스? 예, 지원돼요. 어떤 거? 걔는 뭐 지난 시간에 했잖아. 아, 그쵸. 그다음에 봤나요? 에비탑 퍼셔 그거 지원 안 돼요. 여전히 안 돼? 예. 밑에 나머지는 뭐 다 있으니까. 근데 이건 못 찾았어요. 주당 순연금 흐름. 얘도 못 찾았다고? 네. 있었는데 또 없어졌나? 주당 순연금. 뭐 일단 주당 한번 쳐볼까? 주당 없네. 순현금 없네. 현금 없네. 네. 없네. 또 삭제됐나? 저 동일한 이름으로 있었어요. 이전에는. 몰라? 기억도 안 나. 내가 보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. 잠깐만, 이 빨간색으로 영문 HTS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지표다. 주당 순현금 흐름. 예. 글자 크기가 12. 맞춰주면 되겠지. 됐지? 예. 그래서 저장해놓고. 오늘 진도는 67페이지부터 이제 한 두세 페이지 나가고 끝낼 건데, 이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내가, 여기서부터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,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. 왜 할 얘기가 많냐, 그 얘기는 워낙 유명한 얘기고, 사람마다 이제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, 이 성공적 투자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, 오직 10만이 최저가에 사고 최고가에 팔 수 있다. 난 동의한다는 거지. 2배 이상 수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보이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. 이거는 뭐 주식을 진짜 엄청 잘하는 사람들,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뭐 1% 먹어도 기억 나오고 뭐 5% 먹어도 나오고 100% 먹고 나온 적도 뭐 몇 번 있긴 하지만,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해서 안 산다 그러면 돈 벌기 싫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.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레이 처리해버린 거고. 종목 선정 후 매매의 성패는 딱 한 가지, 바로 심리적 안정이 결정한다. 이런 말에도 동의를 안 하면 그레이 처리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동의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거지. 뭐 이 양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이 사람 마음인 거지.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,
이 기본적 심리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. 이건 내 생각인 거고.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을 검증을 할 때 내가 이제 어떤 매매법을 만들었어. 근데 내 매매법이 잘 만들어졌나?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. 이론적으로 먼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면 증시에 나오는 모든 유명한 말을 전부 다 갖고 와. 일단 나한테. 네. 그리고 내 매매법에 적용을 했을 때 다 맞아?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단타 매매법이 두 개가 있지. 그지? 스캘핑 매매하고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매매하는 방법이 있잖아. 거기에 수익 매매법이 두 개가 있는 거야. 그지? 그냥 우량주 수익 매매법이 있는 거고 급등주 매매법이 있는 거지. 거기에 투자 매매법이 또 있다고. 그지? 그 매매법들이 전부 다 이 말이 맞아? 오르는 말에 올라타?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?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? 이 매매법이 검증이 돼? 내 매매 전략에 이 말들이 맞아? 그러면 왜 맞는다고 생각해?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. 네. 이해됐지? 무슨 얘기인지? 다음.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참고적으로 가치라는 것과 이 가격이라는 거는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의 가치 산정을 할 때, 가치를 산정할 때, PBR이라는 지수를 가지고, 이 투자 지표를 가지고, 어떻게 이 정의를 내릴 거냐. 내가 나만의 정의를 이제 내리고 싶은 거야.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? 라고 했을 때 PBR이 1 정도 된다. 이거를 우량주의 기준으로 삼는 거지. 그래서 PBR이 1보다 커. 그러면 이 우량주 투자하는 사람들은 PBR이 한 3 정도 돼버리면 이거 고평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. 이해됐어? 네. 그리고 PBR이 0.5야. 그럼 저평가가 좀 많이 돼 있는데? 네. 이런 거는 뭐 쓸어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. 근데 나 같은 경우에 기준을 135로 둔다고. 이 밑에 떨어지는 이 적자 종목은 적자 그냥 다 날려버리고 흑자 지속인 종목들 중에 PBR이 1인 그거를 우량주의 기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성장주냐 아니냐는 이제 매출 15%, 그 다음에 이익 15% 그거를 보는 거고 얘는 30%를 보는 거지. 그때 PBR은 3을 본다고. 그러면 PBR이 2야. 네. 근데 이 매출을 봤더니 한 10% 정도 증가를 했어. 근데 영업이익이 한 40%가 증가됐네?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해버린다고 내가. 소급 적용이라고 하면 매출은 조금밖에 안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이 성장주보다 더 높은 이 가격을 찍었으니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주자는 거지.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 성장주를 인정을 해줄게. 그러면 PBR이 2가 찍혔어도 얘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한다고.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%인데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. 그리고 이제 이 기타 지표로 이제 또 펄을 보지. 그래서 순이익이 이제 나는 계속 양수이기를 바라는 거지. 그래서 얘는 큰 의미를 안 둬 나는. 그래서 초고속 성장주들을 많이 이제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지 나 같은 경우에. 시즌처럼 폭등해버리면 그런 애들을 나는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좀 많이 있지. 그래서 나는 저점에서 하고 싶지 고점에서는 안 하고 싶거든. 주식을. 이평선, 그 다음에 엔벨로퍼, 볼린저 밴드, 그리고 가격. 이런 이제 가치라는 개념과 이 가격이라는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기본적 기술과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
그걸 통해서 나온 이 보조지표까지 해서 그래서 가치선이 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. 뭐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. 그래서 내 매매법은 계속 수시로 얘기를 하지만 예측 시스템이 아니라 대응 시스템이다.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 항상 좋아 찍어 일단 흑자 찍으라고. 나는 그걸 원하는 거지. 흑자를 찍으세요 일단. 그러면 그 이후에 살게요. 이해됐지? 일단 나한테 흑자를 보여줘. 흑자가 예상된다? 일단 흑자 찍고 얘기하자. 그래서 이제 막 날아가서 놓친 종목들도 굉장히 많겠지 나는. 그리고 그런 종목은 아예 보지도 않고 사실 재무제표에서 다 날려버리니까. 여기에서 이 종목이 뜬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너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인데 이쪽에 이제 저평가 매수하고 이쪽 우상향 매수에 나오는 이 박림과 고려하영. 고려하영은 뭐 우리 대상 종목이니까 박림을 먼저 보면 이 종목을 살래 말래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항상 재무. 적자네? 그러면 나는 무조건 버린다. 이해됐지? 네. 지금은 얘가 지금 적자를 내는 게 중간중간 내고는 있는데 최근에 낸 적은 한 번밖에 없어. 그지? 그럼 얘가 흑자가 예상이 되나? 여기부터는 분석이 필요하잖아. 근데 분기로 그러면 이제 다시 가봐. 가기 전에 연적자는 유보율이 얼마가 돼야 돼? 5천이 돼야 된다고. 그러니까 5천. 분기적자 한 번은 얘가 1000이라고. 두 번 났어? 그러면 얘가 2000이라고. 유보율이. 그 정도가 나는 진짜 안정적이다. 안 망한다. 좋아, 안 망해. 그래, 너 이 회사 안 망해. 오케이. 앞으로 3년 이내는 망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. 내가 보는 건 3년이니까. 그러면 해도 된다. 근데 그런 이제 기준점을 좀 마련을 한 거지. 최근에. 그래서 가장 최근 분기 기준에 얘가 흑자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떠 있는 거야. 이런 종목을 하면 안 되지. 사실. 그래서 일단은 나는 저 결과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지선 저항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를 먼저 해. 돌파를 해. 장단봉도 일단 나왔지 이쪽에서 뭐 나왔다고 쳐.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나는 하겠다. 그 전에는 안 하고 싶다.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. 그래서 여기가 예상되니까 얘를 더 짜게서 뭐 한 달 정도 돌파 뭐 이쪽 해가지고 여기서 사. 여기서 나 이런 짓거리를 이제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한다고. 왜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사고 싶지 않은 거야. 예를 들면 그래서 차라리 떨어져 여기서도 안 사지 내가. 사면은 여기서도 샀다가 이제 물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대응이라는 거지. 분할 매수.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 나한테 분할 매수에 대해서. 지금은 이제 물타기 할 때 이제 분할 매수로 네가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. 그지? 지금 한번 사면 좀 전에 네가 이제 질문을 했던 동아약품, 그지? 여기서 샀다가 왜 여기서 또 샀냐?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스텝 1에서 배우는 물타기를 보고 여기서 사도 되는구나
하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산 거지. 예를 들면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스텝 3에서 한번 사고, 그지? 네. 그리고 스텝 1에서 한번 또 사는 그런 매매법인가. 근데 이제 이렇게 물타기를 한번 한 경우에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얘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, 이게 돌파되면 사야지. 기다려야지. 이해됐지? 그러니까 돌파 흔적이 있어야 사는 거야. 저 돌파 흔적이. 없으면 안 사는 거지.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이 실점 매도에 대한 얘기. 보유했을 때 뭘 체크를 해야 되냐. 시나리오별로 뭐 실전 매도를 한다면 어떤 노하우를 내가 너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. 분할 매수, 또 분할 매도, 뭐 이런 얘기들이 뭐 하고. 그러면서 끝났나 보네. 여기가 마지막인가? 가치투자 발굴비법.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수업을 끝내려고 하는 거지. 질문. 가치투자 발굴비법에서 질문이 없다고? 이게 끝이야. 질문 없어?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부터 봐봐. 스텝 1에 거의 끝물이야. 너 같은 경우에는 스텝 2, 스텝 3, 그 다음에 이제 총정리 한번 하고 초단타 2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알려주고 그 이후에 실전 매매 어떻게 하면 너한테 제일 적합한 매매법이냐 그걸 내가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. 그러면서 이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좀 가져갈 텐데 요거까지 딱 배우면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. 근데 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 보인다. 질문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. 이 가치투자 발굴법을 보면서 궁금증이 진짜 많았으면 했는데 왜냐하면 너는 이과생이잖아.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엑스파일은 질문 없어도 내가 뭐 그럴 수 있어. 왜냐면 우리는 수학을 잘하니까. 근데 뜬구름 잡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. 이 가치투자 발굴법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.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.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냥 교재로 바로 보자.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 분석의 마지막 서적이야. 저 서적이. 네. 스텝 2, 스텝 3에는 기본적 이 분석을 하는 서적 자체가 없거든 아예.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끝난 거지. 그래서 가치투자 발굴법 하고 나서 우리 교재 배우고 바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기본적 분석서가 없어. 왜냐하면 스텝 2는 기술적 분석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서적만 있다고. 그러고 나서 넘어간단 말이야. 스텝 3는 심리적 분석이잖아. 그래서 작전주 배우고 심리적인 거 배우기 때문에 심리적 분석서만 있는 거라고. 사관이. 보이지? 그리고 초단타는 스텝 2에 있는 이 기술적 분석서, 차트의 기술, 이걸로 한 번 더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만 봐도 된다. 나는 이런 마인드거든. 그리고 나서 나중에 투자 배울 때 이제서야 기본적 분석서가 나오는 거지. 이해됐지?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읽고 이해를 하는 게 최종 목표야. 이 과정에 나한테 배우는 주식 이 과정의 최종 목표는 이 책이거든 결국에. 그러면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 보고 어느 정도 그래도 한 80% 이상 90% 이해를 해야 되거든. 그 상태에서 이런 책들을 술술술술 읽어 나갈 수가 있거든. 근데 지금 질문이 없으면 이 책들도 굉장히 힘들게 읽을 것 같은데 예감상.
그리고 이 책은 앞에 한 10페이지, 5페이지 보다가 포기. 예감상. 내가 책 좀 보여줬잖아. 저 책이야. 저 두꺼운 책. 나는 이 책 처음에 읽을 때 포기, 두 번째 읽을 때 포기, 세 번째 읽을 때 그때서야 이제 기본적 분석서를 한 50권, 5, 60권 보고 나니까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아, 이 책 진짜 잘 쓴 책이구나. 그걸 알 수 있었거든. 되게 어려운 책이야. 지금 초보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. 문과생, 뭐 경영학과 나오고 뭐 경제학과 나왔다 그러면은 볼 수도 있겠지. 그렇지만 우리 같은 공대생들한테는 쉽지 않은 책이라고. 이런 책들도 쉽지 않고 쉽게 썼지만 쉽지 않다고.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저평가 매수 요거를 교육을 시작을 하면 되겠지. 여기까지 할게. 네.